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셋 중에 선택해 주세요. 1번 코딩하는 줄 아는 사람이 도메인 지식을 공부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2번 도메인 지식을 가진 뭔가 약간 문과 같은 게 코딩 전혀 모르는 사람이 코딩을 배우는 게 유리하다. 3번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 일단 또 작년부터 유행하던 단어들이 뭐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또 거기에 NFT 뭐 웹3 얘기들 나오는데요. 이쪽에 있어서는 AI가 꼭 필요한 건가요? AI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메타버스, 웹3 포인트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점점 결국은 자동화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사실 가상세계에 직접 가지 않잖아요.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될 거고.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좀 더 나은 또 가상세계에서의 뭔가를 제시하고 뭔가를 또 판매하고 이런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될 텐데 그때는 AI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인공지능 기술이 더 활용될 수밖에 없는. 아까 그 게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열받으면 난이도 조절해주고 이런 것처럼 이게 그 가상 공간 내에서도 뭐 게임에서 NPC라고 하잖아요. 이 플레이어가 아닌 거기 게임사에서 세워놓은 그런 캐릭터들이 저한테 말도 걸어주고 미션도 주고 하는데 메타버스 내에서는 그런 걸 AI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이 접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지겨워서 나가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거기서 인간이 바로 개입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근데 그거를 조절을 해주고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걸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 계속 그걸 보면서 할 수는 없어요. 자동화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각각의 메타버스 세상에 사는 어떤 가상의 어떤 존재에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아까 말씀해 주신 틱톡의 추천 뭐 이런 것까지 엮이면은 정말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 참 격한 표현입니다만 AI가 사람을 갖고 놀겠군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근데 결국은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AI를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들죠. 그 처음에 그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모델을 만들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AI를 만들고 또 AI가 사람한테 또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겠군요. 굉장히 그 인공지능의 어떤 핵심을 지금 그런 건가요? 했어요. AI 산업은 정체돼서 흔히 말하는 어떤 워터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계속 사용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고 AI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말씀드린 어떤 AI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더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또 학습하면 더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어떤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의 큰 차이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으로서의 인간의 행태가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최적합한 형태라서 AI가 서비스를 제공해 줬는데 AI한테 편한 서비스를 받다 보면 인간의 행태도 달라질 거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에는 또 최적의 해줘야 되는 게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인공지능 기계학습 시스템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렇게 되겠군요. 우리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도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뭐 우려하는 것처럼 하나의 AI가 모든 해답이 될 수도 없겠군요. 기속적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오늘 좀 약간 눈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요 이제 트렌드라던가 저희 같은 일반인이나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여쭤볼 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쭤본 것 같고요. 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IT에 일하고 계시고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님이랑 말씀을 나눌 때 이 시리즈에 장병규 의장도 오신 건가요? 그럼요. 그럼 제가 거기가 같은 지금 더 위에 아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의.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네네. 어떻게 뭐 누가 위에고 밑에고 네. 있습니다. 네네. 엄청 대단하신 또 AI 이끌고 계신 센터장님이고 또 하나의 기업과 VC도 이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엄청난 분이시고요. 네. 그런 티타임즈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모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개발자들은 어느 쪽 분야로 뛰어드는 게 좋냐라고 여쭤봤을 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딥러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AI 관련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보시는 분들이 어떤 거부터 좀 준비하시면 될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이제 의견이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달리 또 해석 또는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실 AI 개발자가 뭔지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I 개발자는 도대체 뭐냐? 딥러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지금 굉장히 가장 핫하고 핵심이기도 한데 도대체 그럼 딥러닝 엔지니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뭐 딥러닝 또는 뭐 기계학습 또 AI 크게 나가서 AI가 여러 이제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 딥러닝 어떤 모델 중심이 되는 모델을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어내는 정말로 연구실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기업에서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수학적인 그런 연구를 이제 하셔야 되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잘 만들 모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어떤 개발자의 의미는 모델을 만든다기보다 잘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흔히 말하는 튜닝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또는 자동화를 시켜서 빨리 그 답을 얻어내는, 가장 최적의 답을 얻어내는 그런 작업이 이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코딩이 필요하죠. 굉장히 고도의 코딩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흔히 AI 개발자 나는 굳이 못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난 모르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더 복잡한 옵션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다? 다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난이도가 그만큼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 AI 영재부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제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죠. 근데 거기에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와서 실제로 거기서 교육을 받고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게 그렇지만 다양한 어떤 그 단계의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모두가 다 박사님일 필요는 없죠. 네, 모두가 박사님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최종 그 고객이 쓸 수 있는 서비스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에서 그런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코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완전한 제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데이터 엔지니어링.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인공지능이 답을 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도 분명히 코딩이 필요합니다. 코딩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데이터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이제 똥인지 오줌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료 인공지능을 할게요. 진단하는 AI, MRI를 찍었어. 근데 지금 이제 그 분석을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걸 인공지능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니 말하는 레이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건 MRI건 뭐든 간에 이거는 어떤 질병이 있는 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이건 정상인 거를 미리 그걸 레이블링해서 기계가 이제 그걸 학습을 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알 길이 없죠. 지금은. 뭐 하다못해 허리 찍었으면 이거 디스크야, 3번 그렇죠. 디스크야, 4번 디스크야, 뭐 네. 이런 건 네.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단을 하기 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기계한테 막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기계가 공부하기 위한 학습을 시키는 레이블링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 아니면 그렇죠. 못하겠네요. 제가 레이블링한 걸로 데이터를 학습한 그 의료 진단 시스템은 쓰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만큼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코 우리의 뭐 그런 얘기는 많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 네네네. 물론 어떤 굉장히 단순한 작업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더더욱 전문 지식이 요구가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레이블링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좋은 결과물을 냈는지 판단도 또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AI는 도움만 툴이라는 측에서 접근을 해야지 AI가 모든 걸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이 매번 내가 MRI 보고서 판단해서 설명해주기 귀찮으니까 한번 시간 투자해서 인공지능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시간 좀 놀게, 이런 의미로 AI를 쓰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네. 더 논다기보다 이제 더 중요한 환자를 본다든지, 네. 더 그렇죠. 급한 환자를 그렇죠. 본다든지. 네. 네. 제가 너무 노는 쪽으로 갔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실제 그 어떤 코어 모델을 개발하는 고도의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거, 또 실제 그 모델을 알고리즘 활용하는 그런 일, 그리고 또 데이터에 관한 일.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 이제 MLOps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MLOps요? 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머신 러닝 오퍼레이션. 아무리 좋은 어떤 예측 모델이 있어도 그게 실제로 활용이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G까지가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좋은 모델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그냥 연구실에서 쓰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말하는 이제 그 반려견 집을 짓는다. 그거 굉장히 쉬워요. 한 마리만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층 빌딩을 짓는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조그만 거 지어서 안 되고 굉장히 다양한 엄청난 복잡한 여러 요소들이 그 고려가 돼야 돼요. 잘못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처음부터까지의 다양한 IT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운영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건 누가 그럼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그거에 특화된 어떤 그 인력이 있어야죠. 네. 물론 그걸 이제 실제
그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그 모델을 만든 사람이 지금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대규모가 되고 확장이 되고 계속 스케일업이 되려면 그거에 전문적인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을 직접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뭐 예를 들어 게임 개발하고 나면은 게임 개발팀이 있고 운영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운영팀 쪽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아요. 아, 굉장히 아주 적절한 비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머신러닝 인공지능 시스템 계속 진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다시 그 시스템에 넣어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역할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게임 운영팀 보면 QA팀도 있고 문과도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여기도 조금 문과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난 꼭 이과여야 돼.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더욱 더 확장되면서 발전되면서 예전에 뭐 들면 수학하면 뭐 하지? 이런 수학이라는데 지금 사실 수학, 통계학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통계학이 굉장히 인공지능에서 더더욱 각광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각각의 도메인에서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맞물려야 제대로 된 발전하는 진화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셋 중에 선택해 주세요. 1번 코딩할 줄 아는 사람이 도메인 지식을 공부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2번 도메인 지식을 가진 뭔가 약간 문과 같은 코딩 전혀 모르는 사람이 코딩을 배우는 게 유리하다. 3번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 일단 맥락에 맞는 답은 3번일 것 같고요. 같이 있어야죠. 뭐 근데 1번, 2번 중에서 둘 다 중요한데.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뭐 상대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이제 대학생 또는 이제 준비하는 분이 개발자예요. 그러면 개발자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도메인 지식도 많이 배워라고 중요해라고 할 거고 예, 도메인 지식을 어떤 그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인공지능에서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 중요하지만 코딩도 어느 정도 조금 알아야지. 내가 직접 코딩을 막 이렇게 실제 코드를 만드는 것 정도까지 아닐지라도 남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읽고 이게 무엇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분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코딩을 못 하시는 분이면은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코딩 문맹은 되면 안 되겠군요. 코딩 읽을 줄 정도는 알아야지. 그 능력이 계속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인터뷰를 요새 많이 하면서 이제 대단하신 분들한테 배우는 거는 코딩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아무튼 이쪽 지식을 모르면 약간 문맹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너무 그 코딩에 막 집착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코딩을 못하니까 나는 안 돼. 이거는 쓸데없는 정말 필요 없는 생각이고요. 코딩을 이제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시는 건 알겠지만 어렵지 않은 코딩이 있어요. 물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운다는 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뭐 문법도 배워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유창하게 그 언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목적, 나는 간단한 만화책을 읽고 싶어. 그럼 그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나는 또 내가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저의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본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스시집에 앞에 앉아서 제가 혼자 주문해서 먹고 보고 싶어요. 그런 목적에 따라서 그 어려운 부분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이해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거 자신을 갖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문과 이과를 왔다 갔다 하신 분 아닙니까? 저 좀 종잡을 수 없이 양쪽 다 하셨죠. 네, 좀 짬뽕으로 했고요. 네. 네. 해보시니까 인간으로서 가능한 영역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개발자라고 굉장히 잘하시는, 이 사람은 코딩 너무 잘해, 막 만들어. 그런 분 중에 문과 출신들 많아요. 물론 이제 코딩 기술이고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때 단순한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걸 하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언어적인 소양 또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또 창의력 이런 것도 다 능력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응원을 듣다 보면은 아마 나는 안 될 거야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이렇게 말해도. 네, 왜냐면 왜 그렇죠? 워낙 응원은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그 AI 허브에 들어오고 싶으신 회사들도 있고 들어오신 회사도 있고. 거기에 계신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AI 개발자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쪽 분들은 백그라운드가 어느 쪽에 많으세요? 사실 제가 뭐 모든 분을 만나본 건 아닌데 물론 대학에서 인공지능
또는 그런 관련된 분야에 전공을 하신 석박사들도 많이 계시고요. 반대는 아니지만 더 다른 면에 뭔가 기획을 하신다든지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아까 다양한 인공지능에 필요한 직군들 중에 전공에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지금. 네, 네. 이렇게 되면 조금 위로가 되는 아 거예요. 그럼요. 네. 이게 어떤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까. 인공지능 개발자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회사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또 인공지능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 툴도 많이 제공이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만 잠깐 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오늘 전혀 뭐 그 센터 홍보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AI 허브 양재로 가서 좀 그 교육 시스템 좀 들으시면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물론이고 저희가 뭐 1000명을 교육하는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AI 관련돼서 교육하는 지금 나라에서 제공하는 교육들 또 설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너무나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혼자 독학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분들은 뭐 요즘 인공지능 학과도 많이 생기니까 거기 가서 좀 더 전문적인 걸 이제 시작할 수도 있고 꼭 무슨 뭐 대학을 가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네, 이게 어떤 대학하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설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자치기관은 또 양재허브도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들 저희는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더 우수해지는 그런 거에 저의 이제 미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보시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시면 너무 좋죠. 당연히. 시험 같은 것도 있나요? 들어갈 때?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전문가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전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필터링 레벨 테스트 같은 레벨 테스트는 네. 하죠. 네, 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초보 인공지능이 뭔지부터 그냥 이렇게 개념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역시 그 코딩 언어 배우는 곳이라서 그런지 그 어학원이랑 비슷하군요. 어학원도 처음에 가면 레벨 테스트하고 그렇죠. 예, 반 네, 꽂아주잖아요. 네. 아, 그런 거랑 비슷하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이런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봤는데요. 티타임즈는 앞으로 이제 AI 관련해서 뭘 좀 다뤄봐야 될까요? 다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실제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실제 그런 거를 개발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남성 대표님 오셨지만 또 어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서비스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 네. 거 이제 저희가 한번 서비스 하나하나 좀 이게 뭔지 조금씩 이제 저희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네. 하정우 저기 리더님, 뭐 남재동 대표님, 또 윤종현 센터장님 나오셔서 뭔가 이 기술에 관련된 거, 또 서비스와 산업에 관련된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하나 서비스를 조금씩 다루면서 AI가 뭔지 좀 심화학습으로 가보면 되지 않을까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또 여기까지 와주시고 오랜 시간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